최근에 중학교 동창을 만나서 밥을 먹다가 그 친구가 또 이 얘기를 꺼냈어요. 낭만이 영어로 없는 거 알아?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죠. 내가 생각하는 영어 단어 하나 있긴 해. 이러면서 시작된 오늘의 주제인데,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낭만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제가 번역을 하면, 오늘은 2025년 4월 23일이고요.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낭만입니다. 갑자기 티답지 않게 왜 낭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낭만을 되게 좋아해요. 그 낭만이 주는 설명할 수 없지만 되게 긍정적인 느낌, 그걸 되게 좋아하고, 낭만을 잘 쫓는 사람들, 인생의 낭만을 많이 채우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래서 한때는 낭만에 대해 진짜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낭만이 뭘까? 그래서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먼저 사전적 설명을 한번 찾아본 적도 있죠. 지금 같이 보면, 낭만이란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가 첫 번째 뜻으로 있고, 두 번째는 감미롭고 감상적인 분위기, 이렇게 두 번째 뜻이 있고,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느낌의 어휘들이 많이 사용된 설명인 것 같아요. 물론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 자칫 해석에 따라서 조금 비현실적이다, 지나치게 순진하다, 순수하다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하면 안 되나? 낭만적이고 되게 좋은데, 이게 설명 자체를 들여다봐도 조금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낭만이 뭘까? 같은 대답들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었고, 그러다가 어떤 쇼츠였나 예능 프로였나 해서 낭만이 영어로 없다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물론 우리는 번역은 로맨스로 해요. 로맨스는 근데 우리가 장르 때문에 영화나 소설, 이런 로맨스 소설, 로맨스 영화 이런 것 때문에 연인 간의 관계에서의 낭만으로 관념이 좀 많이 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이 아닌데, 내가 아는 낭만은 로맨스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낭만을 영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물론 한국어 낭만보다 좁은 범위의 뜻이지만 단어 하나를 찾았는데, 그 단어를 오늘의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갑자기 오늘의 주제가 요게 된 거는, 최근에 중학교 동창을 만나서 밥을 먹다가 그 친구가 또 이 얘기를 꺼냈어요. 낭만이 영어로 없는 거 알아?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죠. 내가 생각하는 영어 단어 하나 있긴 해. 이러면서 시작된 오늘의 주제인데,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낭만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제가 번역을 하면 코인시던스라고 번역을 할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코인시던스라는 말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사실 반대긴 해요. 낭만을 통해 코인시던스를 생각해낸 건 아니고, 코인시던스를 보면서 진짜 낭만적인 단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설명을 해보면, 코인시던스는 인시던스라는 단어에 코라는 접두어, 함께 동시에 이런 뜻을 가진 접두어가 붙은 단어죠. 인시던스는 사건의 발생, 정도, 범위 이런 뜻이고요. 그거에 함께 동시에가 코가 붙으면 합쳐서 뜻이 함께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의미가 되면서 우연이라는 뜻이 돼요. 벌써 좀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제가 낭만적이라고 느꼈냐면, 제가 읽은 소설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어떤 소설에 이 내용이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차를 주인공이 여행을 하다가 놓쳐요. 도착한 시간과 기차가 떠난 시간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기차가 떠났다는 사실, 내가 도착했다는 사실, 인시던스와 인시던스가 함께 일어난 거예요. 코인시던스. 근데 보통은 기차가 내가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 떠나기 직전이어서 내가 타고 떠나야 낭만으로 생각하는데, 그 소설에서의 표현은 내가 도착하고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는 것도 낭만인 거예요. 여기서 1차 감격. 그리고 저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하필 그 기차가 떠나버려서 남주인공이라고 치면 또 기차를 놓친 여주인공이 몇 초 후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것도 코인시던스죠. 내가 떠나는 기차를 본 인시던스의 여주의 도착이라는 인시던스가 함께 일어나는 코인시던스. 기차를 놓쳐서 그녀를 만난 거죠. 로맨스로 바로 탄생하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되돌아보다 보면, 이병헌 씨가 선생님으로 나온 영화에서도 유명한 장면인데,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칠판에서 막 수많은 세계의 인구 중에 너네가 하필 이 학교에, 이 반에 같은 학년으로 반 친구로 만난 거, 그리고 선생으로 나를 만난 거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 역시 내가 선생이 된 인시던스, 이 반을 맡게 된 인시던스,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온 인시던스, 이 반에 배정된 인시던스, 이런 수많은 인시던스들이 함께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맨스는 남녀 사이니까 선생과 제자는 로맨스는 아니죠. 근데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인시던스가 함께 일어나서 인연이 된다니. 이 모든 인시던스들을
코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 낭만의 뜻대로 현실에 좀 매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기차가 떠났어? 떠난 거 인시던스. 내가 도착한 거 인시던스. 함께 일어났네. 와우, 낭만적이다. 과장 같죠? 근데 이런 경험이 돌이켜보니까 기억 속에서 추억이 되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도 있고, 모든 게 탁탁 맞아 떨어져서 논리적으로 잘 진행돼서 현실적이어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 계획대로 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물론 기분 좋고 아주 훌륭한, 실력적으로 훌륭한 행동이고 빈틈없는 사람이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그냥 인시던스가 함께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낭만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마음, 너무 낭만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인시던스가 벌어지면 코인시던스는 뭘까? 우연히 겹친 나의 인시던스는 뭘까? 왜 결혼한 분들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물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필 비가 왔는데 우산 가진 사람이 네 아빠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 너무 낭만적이에요. 코인시던스에서 낭만을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와 같이 어떤 영어 단어가 너무 단어 자체로 낭만적인 게 있다면 꼭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낭만 자체를 영어로 번역에 성공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꼭 알려주시고 해서 우리 서로의 낭만을 좀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낭만은, 영어 단어에서의 낭만은 코인시던스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